제가 강의를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또 해주진 않습니다. 내가 내 일정대로 하는 거지, 물어봐야 돼, 개별적으로. 강의를 또 해주진 않아요. 개별적으로 궁금하다고 해서. 의견이 안 나뉘어요, 다른 데서는. 왜? 모르니까. 오늘 좀 아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하는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리고 모르는 건 물어보라니까, 쉬는 시간 나한테 와가지고. 강의 시간에 다시 물어보면, 예를 들어 이 부분도 정리가 됐어. 근데 내가 정리하는데 또 해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고, 모르는 건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거.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20페이지 6번 봤어요.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래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래도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1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 다만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하나 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토지를 크게 가진 사람, 작게 가진 사람 다 하나의 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 토지를 이렇게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 몇 개를 줘요? 하나. 그런데 여기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 면적 이상이 될 때는 이 사람에게 2개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미리 나눴다면 비교 꼭 이렇게 제가 이제 쉬운 예를 들었지만 여기 이런 사람 하나 주는데 이 2명이 이렇게 넓은 땅 가지는데 하나 준다는 것도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줄 수도 있다 이건데, 어떤 문제집에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틀리게 됐는데 그런 걸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왔으니까 설명한 거지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2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 근데 거기 토지를 건축물로 바꿔놓으면요 나중에 몰라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마침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뭐 그게 대박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나. 그걸 맞추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의 경우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취지만 알고 넘어간다. 그런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형, 성장관리권형, 자연보전권형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다른 거 몰라도 이제 과밀 억제권형, 과밀이니까 과도하게 밀집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좀 억제하는 겁니다. 과밀 억제권역. 여기에서 있는 재건축 사업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리고 투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어도 투기 과열 지구도 안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안 돼요. 그러한 곳이 아니라면 재건축 사업에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다.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 역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에게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하나 더 있는데 빠졌네. 좀 기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고는 그때 보겠습니다. 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그건 3년간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를 준다고 했죠?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재건축 구역에서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죠?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여러 개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여기 분양 신청할 때 몇 개만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밖에 신청 못한다 이 말이야. 하나밖에.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재건축 이건 이제 사적인 성격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지금 또는 조정 대상지역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안 줘요. (1주택)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건 공유는 하나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원칙 아니 1.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러면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숫자 범위 내에서. 다음에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다. 그럼 보유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이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가진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주택법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아까 평가했죠. 아까 받았죠? 5억 써놨는데 보니까 5억. 그럼 이것의 범위 내에서 2주택 받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있잖아요. 이것이 이걸 초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범위 내에서 2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거 소형주택만 되고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이건 재건축 제1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범위 내에서 몇 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 토지 말고 이제 건축물 주택 가진 사람 있죠. 주택. 건축물도 있지만 주택도 있잖아. 그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있죠. 주거 전용 면적. 이거 범위 내에서 또 2주택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전에 이것은 가격 범위를 말한 거고, 내가 이제 아파트를 2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주거 전용 면적이. 그럼 새롭게 이제 120짜리 하나, 60 이하짜리 하나 이렇게. 그 200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2주택 팔 수 있고. 여기에 책에는 종전 뭐 가격 있는데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말을 잘 집어넣어야 되네. 종전 가격 해놓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한 날 했는데 그거는 기억 안 나요. 모르고 그냥 자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면 앞뒤 말이 생각날 수 있는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했는 가격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다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 가격. 또 하나 면적. 이 범위 내에서 몇 개 받을 수 있다, 2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가. 내가 앞에 다른 말 붙이면 어렵고, 이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한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아까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적 과밀 억제권이 아니다 하는 게 있었고, 재건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뭐 국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든가, 공공기관 있죠. 토요택공사 등. 그러니까 한국토요택공사나 지방공사가 토지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진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하나 근로자의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가진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여러 개 가진 사람에게 이익을 과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아니면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가진 수만큼 줘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알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로자의 숙소래요. 기숙사로, 그 근로자 숙소로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었는데, 너 하나만 가져가.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어디로 가?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데 안 되죠. 가진 수만큼 줘도 되겠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얘하고만 똑같이 가면 되니까, 나중에 보겠고.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있는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종전의 가격과 면적, 이거 몇 주택? 2주택까지 갈 수 있다. 나중에 더 줄이면 얼굴에 가면을 쓰면 2개가 된다 해서 2주택. 가격 면적이에요. 가격 면적. 가면을 쓰니까 얼굴 2개잖아요. 가면 하나, 진짜 얼굴 하나, 2개. 가격과 면적.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앞뒤에 이제 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지정한 가격. 이거는 제가 읽지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또. 자, 2주택 받을 수 있고. 가면은 2주택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거든요. 재건축에서. 여기 아까 여기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개선사업이든 다 그렇다는 거고, 여기 재건축 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재건축에서는 자, 다 받는 것부터 할게요. 다 받는 거. 다 받는다. 마늘 따자에서 나왔을 거예요. 다 받는다. 다 준다. 이것도 같은 어원이 같을 거예요. 마늘 따자. 다. 투기도 아니어야 되고 조정도 아니어야 되고 과밀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양주시는 투기 과열지구 있어요,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요? 그렇죠. 그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다 못 받아요. 그런 데서는. 네, 그것도 취지로 따지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위축 지역이 아니고 과열 지역으로 이해가 돼요.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위축 지역은 하나도 지정된 건 없습니다. 부산에 하나 지정하려고 하니까 거기 입주민들이 찬성해요, 반대해요? 당연히 반대하죠.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 열기가 식었다는 걸 광고하는 건데 위축 지역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1순위 자격 같은 게 완화돼서 분양 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우리나라 투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완전히 투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아파트가 안 오릅니다. 공고하는 건데 위축 지역 정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래서 위축 지역은 왜 만드는가 이해도 안 되고 앞으로 지정될 일도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과열지역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해석상. 근데 그건 물어보진 않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어디도 아니야.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유한 주택수만큼. 자, 재건축 사업할 때 내가 아파트를 이제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나의 재건축구역에 5개니까 그런 경우는 잘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재건축구역을 달리하면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정비에서.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면 5개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업시행 과정에서 아파트가 부족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5개라고 5개 다 주냐 3개만 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쨌든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3주택까지 받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는 1주택만 받는 거예요. 1주택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에서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했어요. 아파트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몇 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받아요. 조정대상지역이에요.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과밀 억제권역이다. 그럴 때는 이제 3개까지는 가능할 수 있고 다 해당되지 않고 좀 한가하다.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라든가 근로자 숙소하는 것을 이해를 통해서 하면 되고 요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 문제 나왔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지. 가면 쓰면 2개 하면 되고. 그래서 나오고 투기과열지구 이게 나왔는데 투기과열지구 나왔죠? 몇 개 줘요? 하나. 이거 이제 붙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하나.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빨리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다 해당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막 강남에서 막 해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업이 저기서도 하나의 사업을 하고 여기서 하래요. 따로따로 정비구역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또 여기는 A라는 주체가고 여기는 B라는 주체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각각 갑이 A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B에서도 아파트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구역이에요. 하나에서, 아까 여기는 하나의 정비구에서 여러 개 가진 걸 말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각각 다른 구역에서 값이 A 지역에서도 가지고 있고, B 지역에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분양 신청. 여기서 분양 신청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여기서 분양 신청하고 나면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말해도 그 시점 같은 거 어려우니까 그냥 숫자 말할게요. 5년 내에서는 여기서 분양 신청을 못 해요, 어떤지. 그 투기과열지구는 제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조합이 설립되면 내가 여기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남한테 양도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양도해도 돼요. 그럼 양수인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축물 토지를 양도를 해도 양수인이 조합원이 못 돼. 원칙적으로. 그걸 자유롭게 하게 되면 또 이것이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자꾸 전전 양도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한 명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죠? 뭐 주식이든 뭐 주택이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못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여기 정비법에서 3번 나와요. 투기과열지구 하면 규제 많죠? 투기과열지구 몇 개만 준다? 하나.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때는 분양시청 자격이 한국에서 5년간 제한될 수 있어요. 금지될 수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내 아파트라 하더라도 양도는 상관없어요. 양도는 상관없는데 양수인이 조합원이 못 돼요. 즉 양도를 그냥 거의 못 하는 지역. 양수인은 그럼 하는 게 아까 여기 분양시청 못 하니까 이건 이제 그 보상만 받는 거거든요. 보상 받는데 그 뭐 보상 받는 걸 노리고 양수하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양수를 거의 현실적으로 이제 금지시키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요, 이제. 그런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있고,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꽤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다시 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 그래서 투정을 부리면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면 하나밖에 안 줘요. 보통은 이제 투정 부리면 때 자꾸 쓰면 애들한테 더 주는데 할머니들은 더 주죠. 근데 우리는 냉국해요. 투정 부리면 하나밖에 안 줘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죠. 투정 부리면 하나예요. 투정을 안 부리니까 조금 이제 이뻐졌어요. 근데 그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러면 몇 개 줘요? 3개, 3개까지만 줄 수 있고. 그리고 투정도 안 부리고 과밀도 아니다. 그럼 이제 양껏 줄 수 있어, 이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만 잘 기억하면 다음에 이거 붙이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면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국가 같은 것들은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가면 얼굴 2개 해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얘는 이제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 121페이지 7번에 자, 원래 한 사람에게 하나 주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가는 안 읽어보겠습니다. 나 보면 읽을 때 좀 편해지면 돼요, 이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는 것.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어디에도 있으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여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진 주택수만큼 근로자의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는 거,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전에. 그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60 이하에 되고 전매가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0 전매 제한까지 몰라도 돼요. 가면만 기억해도 거의 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몇 개? 3주택 이하. 물론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면 안 돼요? 투정 부리면 안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개별적인 질문은 원래 수업 시간 안 받는 건데 지금 입문반이니까 아까 뭐가 어려웠어요? 근데? 뭐? 이거? 이거요? 어떤 게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예? 원래 다시 해주는 건 사교시 때 다시 해주는 거고. 근데 다시 해주잖아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지. 근데 여기에서 뭐가 헷갈리는 거 뭐가? 요거 재개발 사업. 요건 재건축 사업. 이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때. 주택단지 안에서. 또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 또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좀 제가 뭘까 저를 과신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과신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들으면 안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10번, 100번 들어도 헷갈리고 계속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자꾸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이 뒤도 한번 좀 간단히 보죠. 책이 없는데 도시화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이 주의 절차도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사료 고시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 발표해야 돼 이제. 그래서 청산 결정은 안 물어봐요. 도시화법에서는 환지 처분하면서 청산 결정한다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뭐 나오더라도 한 줄 나오거나 말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그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전됐지만 아직 여기에 있던 아까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에 관한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어요? 사업 시행자에게 됐거든요. 시행자에게 보존 등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가 등기를 이제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처에 할 때는 등기를 촉탁하고 행정처에 아닌 자 할 때는 신청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구별 안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지체 없이 해야 돼요. 근데 환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환지 처분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근데 여기는 14일인데 여기는 지체 없이예요. 근데 당연한 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계는요 그렇게 급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물, 주택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빨리 이걸 이전 받아야 내 명의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남에게 또 전세도 놓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거고 매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체 없이 그런 말이 있고 여기는 14일 좀 여유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토지는 좀 여유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제. 환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환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 청산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청산금 결정하죠? 청산금 결정. 그래서 이제 지급하는데 다만 환지 처분 전에도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편한데 법조문에는 청산금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을 뭐 지급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미리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법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할 수 있다. 미리 할 수 있다잖아요. 여기는 급하지 않거든요. 토지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있죠. 안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가 되면 나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철거가 한번 나와요. 공사하기 전에 시공하기 전에 여기서 정비법에서만 시공 하는 말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시공자인가 하는 거 공부해야 돼. 다른 데는 뭐 시공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는 시공.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철거가 꼭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요. 틀렸어요. 절차상으로는 이거 뒤에 이거지만 근데 얘가 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후에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다음에 철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내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평가 안 됐는데 철거하고 나면 내 값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잖아.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다음에 이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시공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거 문제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 가지고 있던 건축물 또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하게 되면 특히 주택은요 어딘가 이사를 또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거기서 뭐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고 사업하는 동안에 아니면 만약에 농사를 못 짓더라도
다른 사람이 환지 예정지가 돼서 못 짓더라도 뭐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상을 미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줘도 돼요. 늦게 주면 이자 쳐서 주면 되겠죠, 뭐지.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이자 받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잘못하면 저기 우리 학원 옆에 하천인데 도로 다리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청 안 하는 사람에게 미리 결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건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여기까지, 여기 저쪽에 있는 가불병을 시켜볼까? 가불병이 있었는데, 가불병 아니구나. 병만 토지 소유자, A, B, C로 할까? 소몰로 할까요? 여기 사업주체 했으니까 A, B, C. 이 사람이,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 조합원인데 이 사람들은 분양청을 했고, 이 사람 분양청을 안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업에 동의를 했는데 중간에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분양청 안 할 수 있어요. 분양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청사항부 결정해서 사업이 앞으로 한 7년, 8년 걸리는데 여기 와서 돈 줘가지고 이제 집 사가지고 떠나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분양청 안 했죠. 그럼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게 되면 분양청 안 한 사람이 나타나겠죠. 이제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내서 보상금 지급해서 가라고 해야 돼요. 환지 부정은 여기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환지 부정하고 같잖아. 이게 분양청 안 한 게 비교하자면 환지 부정하고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은 미리 청산금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것도 절차가 완료 안 되면 철거 못 해요. 그랬죠?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럼 내 건축물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비워주면 안 돼요. 손실보상 절차 다 완료돼야 철거하는 거고. 여기 철거에도 이제 예외가 있긴 있죠. 좀 전에 이거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좀 전에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됐거나 이럴 때는 철거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노후불량 상태가 너무나 많이 진행돼서 당장 무너질 것 같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여기 토지 건축물 수리자 동의 받아서 이제 미리 철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사실관계 같은 것들은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가끔 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해를 자꾸 말하는 것들은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절차가 여기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잘 들었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는 거고, 철거하기 전에 뭐가 절차가 완료가 돼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제 절차가 이제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것들 이제 숫자라든가 다음 날을 그날로부터 한다든가 뭐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기기라든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외우는 팁을 좀 드려가지고 안 까먹게 또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예. 그래서 여기는 정비법은 도시락법과 달리 좀 급박하게 진행된다. 빨리빨리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집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체 없이 한다. 뭐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환지 부정은 미리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요 분양청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을 시켜야 돼요.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예 분양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동의한 사람 말이에요. 동의를 하고 이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분양청은 조합원 분양 말하는 거지 일반 분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또는에 해당되는 사람 있죠. 아니면 동의 안 한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왜냐하면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동의했으니까 이 사람들 토지는 이제 사업 주체가 확보를 한 거예요. 확보를 했는데 이제 분양청 안 한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직 확보 못했으니까 팔아라.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약간 말이 다르죠.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드러날 겁니다. 윤곽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다시 한번 동의할지 여부를 회신할 것을 촉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너무 오래 주면 안 되니까 2개월 안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개월 안에 답을 안 했다. 그럼 그 사람 반대한 거예요. 또 답을 했는데 뭐 반대하겠다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찬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요. 이제
팔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또는한테는 어차피 자격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매도 청구하면서 같이 이제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제 몰아가서 매도 청구하고. 근데 처음에 사업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분양시 안 했다. 이 사람은 이제 매도 청구 아니고 그 사람의 토지는 이미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분양시장을 안 해서 손해 본 부분이죠. 손해는 뭐 불법행위고 손실은 적법행위인데 자, 손실 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손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이제 또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손실보상금 같은 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렇게 조합이 사업하는데 또 사업 시행자 공공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언제 이 조합 만들고 막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하는 그런 예외도 이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쭉 보고 부족한 거 좀 한번 더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다시 한번 봐요. 115페이지 정비 기본 계획 하는 게 있었죠. 자, 정비 기본 계획은 누구까지 수립한다고 했어요? 시장까지. 군수는 수립 안 하죠? 그래서 군수는 수립 안 한다. 그럼 이제 그 취지가 왜 그랬는가 이한 분들이 한해서 이제 대도시장은 꼭 해야 되는데 대도시장일 때는 아주 한간시 있을 수 있거든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요. 이제 오늘 복습할 때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시장까지 수립한다는 거. 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이런 숫자 지금 외우려고 절대 마시고 외우면 오히려 숫자끼리 충돌돼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정비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광별별 시장 군수는 정비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죠. 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재개발사업, 또 재건축사업. 이 재개발 재건축에 저는 주택하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주택 재건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아주 열악한 데가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또 정비기반설, 노후불량 건축물, 극히 과도하게 이런 말 나오고요. 재개발 사업은 좀 낫죠 거기보다는. 그래서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은 이제 상당히 기반시설은 좋아졌죠. 양호하고 밀집되어 있다. 공동택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데 부수적으로 주택단지 밖의 지역도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진단은요. 안전진단 여기 안전진단을 하라 그랬는데 이 안전진단은 얘가 대상이에요. 얘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 근데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도 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있어요. 복리시설.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죠.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이 돼요. 복리시설. 그래서 이것도 다 안전진단 대상이 돼요. 이것들이 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그렇게 틀린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는 건축물이 대상이 돼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들은 아니거든. 여기 얘네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진단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얘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전진단이. 그래서 공동택 하는 데서 그런 것들을 다 연상해서 이제 찾는 키가 되기 때문에 공동택 하는 걸 이제 말한 거고 조간경 개선 사업에는 이거 말고 하나의 사업이 더 있고 재개발 사업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 뒤에 붙이는 건 나중에 붙이면 되고요. 용어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나중에 숫자 하나 제가 외워드리겠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공동구 같은 우리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 기반시설에 거의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시설하고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기반시설에서 듣지 않았던 말들이에요. 놀이터라든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게 있고, 뭐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리고 이렇들. 공동 구판장 있고, 경로당, 타가소, 어린이집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없죠, 지금 책에. 그런 것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외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수도, 화장실, 공동구판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한번 써볼까요? 법에 있는 순서랑 다릅니다. 시험에는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었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하는 말은 시험에서 빼먹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세탁장, 수도, 화장실, 공동 화장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방에 있는 거 말고. 그리고 공동 구판장, 이렇게 있고, 타가소,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동 이용시설.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 없잖아요. 거기서 공부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찾을 수 있었죠. 여기 말하는 수도는, 여기 또 이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그리고 공동구 등등이 있는데, 여기도 상수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상수도는 우리 주택단지 안에까지 들어오는 상수도 시설, 이거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수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사용하던, 먹던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수도 이거 말하는 거, 여기는 상수도는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기반시설이고, 이거는 공동 이용시설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직접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죠. 그분들이. 그래서 누가요? 등등이 한다. 등등. 공공시행한다. 시장 군수등이 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등이 자기가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국가가 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더 효율적하게 해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만들었듯이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등이 할 수 있고, 토지택공사 등이. 토지택공사 등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 띄었으면 안 돼요. 붙였어야 돼요. 하나의 단어거든.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얘를 줄여서 토지택공사 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책을 쓴 사람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편집하는 사람이 오히려 등은 띄워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띄웠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할 수 있고, 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 2, 3, 4호가 있다고 했죠? 1, 2, 3, 4 순서대로 뭐예요? 정, 수, 환, 관. 약골자 말하면 나중에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무엇의 줄임말인가. 그래서 1호 사업은 뭐 동의 받으라 할 말인데, 그 무시하고, 등이 할 수도 있고, 등을 시킬 수도 있고. 앞에서 말한 등은 시장 군수 등. 뒤는 공사 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규약을 작성해서 해도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잘 합의해서 동업하면 돼요. 20명 미만일 때.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결정권을 줬어요. 결정권을 줘서 그 사업의 부담도 내가 가지고 이익도 내가 가지고 하는데, 그걸 내가 다 부담하기가 곤란할 때는 남하고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남하고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내가 하기 곤란할 때는 남 시켜도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시장 군수 등 사업 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절차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건 나중에 한 3, 4월이나 5월, 6월쯤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막 숫자 외우고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어려워, 이제.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틀 잡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틀만 잘 알아도 점수가
충분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건축은 읽어보면요. 뒤에 뭐 동업도 한번 볼게요. 공동하라는 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뒤에 누가 동업자인가 몰라서요.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위험부담을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익은 좀 줄 수 있겠지만 또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거거든요. 그 재개발 사업도 조합이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등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뭐 신탁회사나 한국감정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전에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험에 이런 게 나왔지. 그때는 사업인 6가지 방식일 때. 그리고 다음 주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해놨어요. 그럼 1 냈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뒤에 이제 한국감정원과 공동을 할 수 있다 해놨고 2번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5개 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전부 정답 처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취재하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게 한국감정원 얘하고 하는 것은 재개발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고 얘는 안 되거든요. 재건축 사업은 한국감정원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찾으라 이런 취지로 문제를 냈는데 다 틀렸어요. 과반수동인데 2분의 1이라고 써놨어요. 전부 다. 이렇게는 안 돼요. 시험에서 과반수를 2분의 1 바꾸진 않아요. 이 사람 몰라서 이렇게 낸 거예요. 몰라서 낸 사람이. 과반수는 반을 넘어야 과반수고 2분의 1은 반만 돼도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고 틀린 건데 여기 이거 대통령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기억하라고 낸 거예요. 이제 틀리라고 낸 거예요. 결국은. 이거 뭐 어차피 평소에 공부 안 하거든요. 공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알아야 되는지 언제 이런 거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져요. 이건 맞출지 몰라도 이것도 못 맞추겠지만 이거 맞출지 몰라도 운 좋게 이거 한 문제 딱 나와서 다른 거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취재하면 되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다 4개가 답이었나 뭐 전부 정답이었나 그랬어요.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언론 같은 데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틀린 말이에요. 과반수는 반 넘는 모든 수가 그냥 과반수예요. 100명 중에 과반수는 100명도 과반수고 99명도 과반수고 51명도 과반수고 이게 다 과반수지 이렇게 따고 과반수를 넘었다. 이게 다 과반수인데 과반수를 어떻게 넘어. 넘은 수를 또 넘은 건데 안 되죠.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 뭐 과반수 2분의 1 이게 우리 공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바꿔서 안 내요. 시험에서. 아까 여기 추진위원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면 찾기가 어려워요. 저야 뭐 맨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서로 내서 틀린다 하더라도 그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과반수 나중에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일부러 같이 해서 이거 4분의 4 비교한 거예요. 4분의 3 앞에 있으니까 4분의 3보다 적은 것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 그리고 여기 동의한 사람은 여기 동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00명이다 그럼 과반수 51명 찬성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이다 그러면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75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죠. 4분의 3 이상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24명 맞나? 24명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75명 확보하면 돼요. 근데 51명은 이미 찬성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조합설립과 신청 전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람은 빼고 다시 75명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존중하면서 사업을 이제 이 사람 이익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 말이죠. 다시 이제 사업 시행자 개선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등이 한다 등등 할 수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위험을 회피하고 싶으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합시다 딱 정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바꾸려면 반보다 많은 숫자가 바꾸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과반수, 이건 뭐 꼭 기억하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 하나 기억이 나면 뭐 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공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아시고. 2분의 1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이 정해졌는데 그걸 바꾸려면 반은 넘어야 되겠다 해서 과반수 하는 기억을 한번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글자가 몇 개예요? 5글자. 위원이 몇 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이 돼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5명 이상. 다음에 이제 양관 2번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사실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틀리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쓰는 게 좀 해석상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사람과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숫자 같은 거 셀 때. 무시하고,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앞에는 단순한 머릿수, 그리고 뒤는 이제 토지 면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의자 수가 2분의 이상.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고 있고, 재건축은 어디 갔지? 우리 측에 없네? 재건축이? 없네요? 그죠? 재건축은, 업체 앞에는 말을 약간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 머릿수 얼마 이상? 4분의 3. 그리고 주택 단지 안에서는 얼마? 주택 단지 안에서는 4분의 3이에요. 근데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제가 1, 2, 3 순서를 바꾼 거예요. 법에는 주택 단지부터 나옵니다. 주택 단지가 원래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 단지 밖에서는 3분의 2. 그래서 이제 그것만 순서만 이제 근데 안 헷갈립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서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주택 단지 밖에서가 3분의 2. 주택 단지 밖에서가 4분의 3.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그 2가 어딘가 주택단지 밖인지 안쪽인지 그것만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런 돼요. 등기가 성립한다고 있고 이제 사업 시행계획인가 그러면 여기 좀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